안녕하십니까. 안전 문자가 가지고 다시 찍어야 돼가지고 이어서 붙이기에는 이거는 그냥 한 큐에 가고 싶어가지고요. 짜증나네. 오늘 그냥 수색불도 당김에 빼라고 찍는 이유는 앞쪽에 두 개는 그래도 복잡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개념 자체는 다 진짜로 고일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만 가지고 전개, 급수, 그리고 기울기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한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미분으로 들어가서 오일러를 한 다음에 그거를 다른 물리학이나 이런 것까지 확장시킨다는 게 리만 가설, 포앙카레 이런 거를 한다는 건 아니고, 뭐 수학적으로 뭐 테일러 흡수 같은 경우에 그냥 오일러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고, 또 평광 효과, 양자 효과, 전자기, 그리고 뭐 그런 데에 하는데 한 두 개 정도 이제 건너야 될 산이 있어요. 강이 있어요.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그거를 미루면 경험상 안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쇠불도 당김액비라고, 분명히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듣고 나서 나중에 올릴 수도 있고, 들었을 때 내가 나중에 이거보다 나은 걸 하려면은 아마 너무 오래 걸리거나 안 찍을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올릴 겁니다. 자, 일단은 고일순으로 한다고 했는데 평광맛이 들어가면 좀 그런가? 제가 그 자연과학 카테고리에 평광효과를 그거 판서로 이렇게 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도 뭐 코사인, 사인 나오고 세터 나오고 막 하는 거, 오일러 공식에서 이쪽 우항이랑 비슷한 것들이 막 들어가죠. 몇 개 더 붙긴 하지만 오일러 공식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사실. 대단한 공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 펜으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용수철처럼 이런 평광도 있고 저런 평광도 있고, 그런 평광의 효과에, 평광에 따라서 다른 에너지를 내는 빛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가시광선이 아닌 그런 단파 이런 것들은 이 형태가 이제 달라지겠지. 막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전파 이렇게 되겠죠. 소리로 치면 저음, 이쪽이랑 같이 들을 수 있는, 이렇게 하면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리고 고음, 모나리스 이런 고음 떨리지, 그래? 근데 이게 오일러랑 무슨 관련이 있냐? 오일러는 원 아니냐? 그러잖아요. 넘어야 할 산 두 개는 바로 미분하고 좌표입니다. 그래도 한번 이제 남겨보자, 노동을 해보자. 이거는 이제 첫 편은 그렇게 들으실 수 있지만 미분편이나 이제 물리학이랑 관련된 이 편은 그렇게 많이 들으시진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문과 쪽이라고 해도 관심이 있었던 분이나 이과 쪽에서도 관심이, 이거 이렇게 또 한번 볼 수 있겠네 하고, 그런 일부의 분들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댓글에 전혀 부담을 갖지 않고 그냥 골라 들으시면 됩니다. 저를 위한 창고이기 때문에. 자, 평광효과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오일러 공식이에요. 골들이죠. 근데 그걸 가기 전에 미분, 제가 미분을 한참 했을 때 뭐 이거저거 이렇게 입속을 보긴 했지만은, 미분은 이제 그때 당시에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것 때문에 한 거긴 한데, 델타 변화량,
이게 이게 참 0은 아닌데 0이어야 되는.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다른 선생님이 그 한석원 선생님이랑 일을 하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굉장히 잘하는 선생님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나오셨겠지. 근데 이제 굉장히 잘하는 그런 선생님이시고 지금도 하실지 그건 잘 모르겠네. 제가 지금 일을 못한 지가 한 7년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되게 재미있게 잘하셔가지고. 근데 그 선생님이 한석원 선생님이 이 극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서 A4 용지를 딱 들고 A4 용지에 이렇게 막 가려고 하는데 닿지는 못하고 계속 가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그 뭐 문과 이과 문과에서 하여튼 이제 미적분 배우고 뭐 연속성 뭐 극한 이런 거 배울 때 굉장히 맞는 설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에서 만난 수학이나 물리학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학자분들은 각각 극한에 대한 것도 조금씩 생각이 다르시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극한이 그 설명대로 A4 용지에 자꾸 닿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은 극한은 그냥 그 값이다. 물리학이건 수학이건 각각 조금씩 생각이 다 다르세요. 물론 전반적으로 보면 물리학 쪽이 조금 더 뭐라고 하면 좋을까, 큰 오차가 없다면 써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어쨌든 델타가 문제가 되는 것은 델타가 0으로 가는 순간에 델타가 적어지는 순간에 그 시간이 됐건 아니면 세터가 됐건 세터도 0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전편에 얘기한 거죠. 이 수학의 기본적인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수학의 기본이 무너지잖아요. 일단 어떻게 분모가 0이 되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나 어떤 수학자, 어떤 물리학자들은 그건 0으로 봐도 된다. 0으로 어떻게 봐? 한석원 선생님 말씀이 맞는 거지. 0에 가까이 가야만 일단은 그 분모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0이 되면 분모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그 하면서 기하학적으로 접선은 아무 무리 없이 설명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기하학적으로는. 그걸 설명하기 위한 장치인 거지. 미분의 원래 그 개념이 이 델타, 그리고 이 함수에서도 그 함수에다가 플러스 델타를 해주는 거잖아요. 델타를.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미분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좀 깊이 들어가면은 논쟁점들이 많고, 다만 델타를 0에 가깝게 한다. 그게 0이다. 아니면은 0에 가까운 상태이다. 이 둘 다 사실 모순이거든. 보세요. 오일러 공식은 이제 결국은 원 하나가 그려지죠. 극좌표이긴 하지만, 복소평면이긴 하지만 원 하나가 그려지죠. 여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미분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럼 보세요. 여기는 세터에 대한 미분일 거 아니에요. 그럼 델타 세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 내 코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원이잖아, 그지?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델타 세터가 되면은 이렇게 되겠지. 직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길이가
원래 1이었던 것보다 조금 커져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가. 델타 세타만큼. 그럼 이 크기도 이거보다 조금 더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미분에서 이 델타 값이, 델타 세타의 값이 0이면, 리미트 0이면 그냥 그대로 원이 나오는 거예요. 원이. 근데 이게 쉽지가 않지.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다른 산봉우리를 가기 전에 이걸 한번 볼게요. 자연상수 2 있죠, 2. 이라고 하는 게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이 2라고 하는 거에 x, 그러니까 i 파이는 i 세터라고 해야겠다, 그지? i 세터는 코사인 세터 플러스 i 사인 세터가 되잖아요. 근데 이 2의 i 세터를 x로 한번 놓으면은 이 x라고 하는 지수함수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지수함수는 2가 대충 2.718 축축 좀 나간다고 치고,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함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연이라고 하는 게 참, 오일러는 참 진짜 대단한 구도자예요. 저편에 얘기했듯이. 요거는 미분을 해도 원함수랑 같아요. 미분값이 원함수랑 같아요. 그래서 오일러의 공식은 미분과 관련해서 볼 게 되게 많이 있는데, f 프라임하고 f, 이런 펑션 f라고 하는 것도 오일러가 처음 쓴 겁니다. 그런 함수가 있을까? 있어. 그게 바로 자연상수의 지수함수인 거예요. 미분과 관련해서 아주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오일러의 등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죠. 근데 지금 이 하나를 본 거고 i를 봐야 되는데, i를 제가 이 실수축이랑 허수축 이렇게만 일단 봤잖아요. 마치 우주선 보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입자가 최대한 갈 수 있는 스피드를 공간을 한 선으로 놓고 속도를 한 선으로 놓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복소평면도 이제 한번 입체적으로 볼게요. 대체 미분은 어떻게 가능하며, 세터에 대한 미분은 어떻게 가능하며, 그 세터가 x 제곱으로 들어간 자연상수의 지수는 왜 미분을 해도 계속 똑같느냐. 여러분, x축과 y축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좌표 평면이죠. 좌표 평면. 좌표 평면에서도 원을 그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근데 좌표 평면에서 자연상수의 지수함수를 그릴 수도 있겠죠. 지수함수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0일 때 값은 1일 거고 1일 때 값은 뭐 2.5 어쩌고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2x에서 이제 조금 차이가 3x 그 사이에 어떤 이런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건 좌표 평면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근데 데카르트의 이제 좌표가 도입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지. x, y라고 하는 평면 공간에다가 z가 이렇게 평면의 수직으로. 근데 그게 i야. 허수. 아주 이미지너리한 하나의 축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이제 막 그 2차원 공간에다 그걸 상상을 해서 제가 이렇게도 막 그리고 막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는 것도 다 2차원을 해서 그거는 중력할 때 얘기했죠. 5차원도 막 이렇게 상상해서 인터스텔라를 이렇게 그 블럭들이 막 교차하는 걸로 했다고. 근데 사실 복소평면의 비밀은 뭐냐면은 좌표 평면인 x, y를 한 축으로 하고 상상을 이렇게 수직으로 본 i라고 하는 축을 한 축으로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자, 보세요. x, y 이거는 그냥 좌표 평면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요 정면을 보고 계시죠? 자, 이제 마법이 생깁니다. 지금 요거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한쪽에서 이렇게 쓱 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원래 내 눈에 코에서 이렇게 쫙 나오고 레이저처럼 나오고 있는 I축이 이렇게 보는 순간 코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리고 이것만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복소평면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자연상수에 대해서도 그리고 오일러 공식에 대해서도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과 이공계분들은 이런 거를 뭐 좀 많이 해보셨을 텐데 문과는 이제 그렇게 문과에서는 이런 공간 그런 거에 대한 수학을 안 하잖아요. x, y가 있는데 여기가 원점이야. 근데 이 원점에서 뭐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다라는 거, 한쪽으로 가야 돼. 쭉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잖아. 우리가 있다고 해도 잘 그려지지가 않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틀면은 x축이 이렇게 되는 동시에 y축이 이렇게 보이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틀어버리면은 극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극좌표 안에서는 자, 극좌표 안에서 오일러의 공식을 내가 첫 번째 설명했던 방식으로 2의 x를 전개식으로 1 플러스 n분의 x의 n승을 전개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개 한 개씩 점을 찍어보는 거야. 근데 찍어보면은 이제 i가 들어갔잖아요. i가 이제 요게 x, y가 아니라 여기가 실수 그리고 여기가 허수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한번 틀었잖아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렇게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러니까 차수 하나를 줄인 거예요. 공간에 대한 거를. 우리가 물리학에서 그런 상상을 되게 많이 하거든. 그렇게 되는 순간에 그 전개식에 i를 넣으면은 i를 넣고
전개를 해 나가면은 정확히 이렇게 된 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이 나오는데 I 세터가 되겠죠, 그죠? I 세터가 그 x의 값에 들어가는 거야. 복잡하겠다. 다시. 2의 x는 1 플러스 n분의 x의 n승. 첫 번째 시간에 말했던 거. 근데 그 x에 I 파이 들어간 게 오일러의 그 등식이고 일반화시키면 I 세터잖아. 그래서 전개를 시킬 수가 있잖아. 그런데 그 전개를 시키면은 앞서 말했던 대로 제할 것이 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코사인 값과 I 사인 값 세터에 대한 값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의미하는 바는 이 원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이게 다시 이렇게 가봐. 그럼 어떻게 돼? 평광효과. 거기에 오일러의 공식 그 뒤쪽에 있는 그 식이 코사인이라는 사인식이 나오잖아요. 제가 판사했던 거기에 오일러의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하필 i라고 하는 거를 그때 당시에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쓰일지는 잘 몰랐지. 길을 제시한 사람이 이제 답을 낸 사람이 아니잖아요. 1편에서 얘기했듯이. 근데 여러 수학이나 물리에 엄청 자연과학이라는 이런 데 많이 쓰이는데 i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미분적인 방식 그리고 이 지수로그 이거저거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맞춰보고 했을 때 아름다운 공식 하나가 나오는데 그 i라고 하는 축이 코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옆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비슷한 거 뭐 있죠? 전자기파. 이거를 말씀드렸듯이 이쪽을 틀어서 원래는 축이어야 되는 걸 한 점으로 해서 보면은 원이 그냥 돌고 있는 게 보이지만 실제로 입체적으로 보면은 입체적으로 봤을 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인 그래프 혹은 코사인 그래프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원래 미분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깊이까지 막 가려고 했는데 용어 같은 것도 너무 어렵고 막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는 가지 않고 그냥 델타만 가지고 하는데 그 델타 값도 어쨌든 간에 0에 아주 가까운 혹은 0 그냥 순간 변화율 그래프상으로 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그냥 동그란 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커지거든. 그렇잖아. 크기하고 편각이 있다고 했죠.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단위 크기 1 그리고 단위 편각 이렇게 단위 편각은 사실 이제 90도예요. i하고 곱셈, 나눗셈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전개식에서 다 그렇게 되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요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하면 더 편하지. 그래서 제가 평광효과 할 때 이렇게 어떤 평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LED TV, OLED TV 편광판 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 편광 중에서 편광이 특이한 형태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걸러내는 거야.
전자레인지 제가 설명했잖아요. 전자레인지는 특정한 그 마이크로 파장의 이 수분과 반응했을 때 이제 어쨌든 그런 화학적인 효과를 내면서 음식물을 익힌다. 근데 제가 문을 열면서 이거 보세요. 이 촘촘한 금속판 보세요. 이게 바로 그 파장이 갇히는 거거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그 파장에서 평광 효과가 그 파장에서 필요한 것만 싹 쏴내보내듯이 거기에 이제 가두는 거지. 제가 이 밑에서 그거 열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언제냐? 겨울인가 했었지. 근데 바로 오일러가 이매지너리하게 상상을 했던 이 좌표축의 실제 의미는 이렇게, 그리고 실수, 허수. 사실은 실수가 차원이 겹쳐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3차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이해가 가는 거잖아. 전자기파에서 이렇게 되는 것도 이해가 가고, 이런 게 다 이상하게 자연에서는 그 파장이 정확한 그 주기와 진폭을 가지고 있는 파장들이 자연에서 다 발견이 되잖아. 이게 자연 장수와 밀접하단 말이야. 그 오일러의 공식에다가 앞쪽에 크기를 나타내는 수를 붙이고, 그 지수 부분에 그 셋업과 수입 변화에 따른 운동 모습을 보이면, 앞쪽에 제가 바로 앞에 설명한 거는 어떤 입자적인 질량을 가진 것의 운동을 설명했다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파장의 운동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파장의 운동. 파장의 운동을 설명을 하려고 오일러가 그걸 만든 거는 아니겠지만, 모르지. 오일러 같은 그런 대단한 수학자는 이미 뭔가 상상을 하고 있었을지. 왜냐면 아인슈타인 직전에 민콥스키 공학 같은 경우에는 아인슈타인적인 상상을 이미 하고 물리학에 쓰라고 만든 그런 공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공간으로 시공간을 이렇게 한 거잖아. 근데 이 오일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그냥 동그란 원이 있고, 그게 복소평면 위에 원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오일러 공식 자체는 제가 미분에 대해서 지금 그 저번 편이랑 이번 편이랑 조금 설명을 하긴 했지만은, 결국은 그 미분이라고 하는 그 상상, 델타가 아주 극한적으로 작아지는 그 상상, 그게 의미하는 바는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고, 결국은. 그래서 수학자마다 물리학자마다 그게 0이다, 0에 가까운 거다, 0은 아니다, 0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설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량적으로, 수식적으로, 무모순적으로 설명이 되고 나면은 오일러 공식은 그냥 Z를 미분한 다음에 접근하면 그냥 나오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없지.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제가 뭐 설명했던 여러 가지 그 에너지에 대한 것, 전자기파, 편광, 그리고 단파, 장파, 모두 다 파장의 형태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2차원적으로 생각하느냐, 3차원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모습들이 막 굉장히 달라지지. 이런 것도 물론 다 상상이긴 한데,
그 관측값, 측정값들이 세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맞으면, 그리고 여기저기에 쓰일 수 있으면, 치료 같은 데 쓰일 수 있고 검사 같은 데 쓰일 수 있으면, 검사 같은 데서도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어디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 어디에 뭐 암이 있고 이런 게 나오는 것들이 파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파장으로 에너지의 형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빛이라고 하는 파장, 광자가 나온다든지 어떤 입자가 나온다든지. 근데 그때 쓰는 게 좀 더 입시적으로 보면 이렇게 막 뭔가가 나오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도구를 이미 1700년대에 오일러라고 하는 대단한 구도자가, 그런 걸 다 예측하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근데 진짜 기가 막힌 상상력을 가지고 복소 평면에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원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파장을 드러낼 수 있는 정합적인 언어를 제시를 해준 거지. 이게 나 이거 끙끙대면서 1시간도 넘게 하고 막 다시 찍고 할 줄 알았는데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좀 찍었습니다. 고1 수준이라고 여기다 안 쓰고 그냥 해야지. 예. 추가로 들으실 분들만 들으시라고 요약 한번 해볼게요. 오일러는 굉장히 여러 뭐 수학, 물리학 진짜 여러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답보다는 길을 많이 제시한 사람이고, 위상학, 물리학, 뭐 생리학, 수학 할 거 없이 그때 당시에도 천재 소리 들었고, 동생 베르누이의 형 베르누이의 제자고, 수학자인 베르누이, 물리학자 베르누이 말고, 그 바로 밑에 제자는 가우스라고 하는 또 시대의 천재가 또 그런 수학자가 이제 나오는데, 이분이 다룬 것 중에서 너무 많은 걸 다뤘지만은 오일러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아름답다. 근데 실제로 쓰이는 걸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고 양자역학의 시대에도 쓰인다. 심지어 전자기학의 시기 말고 양자역학의 시기에도 실제로 양자역학을 표현하는 그 수식 안에 자연상수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확률적, 불연속적인 행렬적인 걸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양자역학에서도 에너지 같은 걸 파장으로 또 당연히 그 두 개를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파장이랑 관련해서는 실수와 허수, 요거가 실수가 바로 공간이 집약된 거야. 그리고 허수가 바로 파장이 가질 수 있는 셋업 값이 드러날 수 있는 장이 되는 거지. 놀랍게도 그 허수를 도입함으로 해서, 허수는 쓸모없을 것 같은데 이미지네어를 하니까, 근데 도입함으로 해서 파장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언어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거가 됐건 사인이 됐건 코사인이 됐건 우리가 평면적으로 볼 때는 원이지. 원에서의 코사인, 사인, 세터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의 극단적인 아름다운 형태가 E의 I, 파이, 딱 파이만 공감할 텐데, 코사인 파이, 그리고 I 사인 파이.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라는 수가 나오잖아요. 이항하면은
2의 I 파이 플러스 1은 0, 2 I 파이 1, 0. 가장 아름다운 5개만으로 이루어진 식이 나온 거죠. 근데 그 식이 실제로 그 식의 요소들이 쓰이는 분야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그 이외에 전자기학 같은 경우에도 절대적이고 모든 파장이라고 하는 에너지예요. 그 자체가 질량이 없다고 해도 전자는 질량이 없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미분이랑 비슷하지, 그죠? 그러나 에너지가 있잖아요. 포톤은. 근데 그 에너지의 형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리도 그게 진폭 파장 그리고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에너지지. 질량은 없는데 에너지지. 실제 물질이 전달되는 것도 아니잖아. 매질이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매질이 울렁이고 이쪽 울렁이고 이쪽 울렁이고 중력파가 엄청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된 것뿐이거든. 근데 그거에 대한 언어가 이미 1700년대에 만들어진 거지. 그게 이제 오일러를 약간 그 확장을 시켜서 물리학까지 미분을 이제 통해서 좀 어려운 부분 해결을 하고 나면은 원을 그릴 수가 있어, 쉽게. 그러나 그 원이 이런 원인 거지. 실제 파장인 거지. 파장을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나온 거죠. 그 외에도 오일러가 한 거는 뭐 너무너무 많은데 그건 생각보다 짧게 됐네. 그래서 많은 걸 포기하고 하다 보니까 한번 들어보고 웬만하면 그냥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